올여름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여름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 다음 달에는 국지성 폭우가, 이후에는 긴 폭염이 찾아올 걸로 예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방실 기상 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난해 긴 장마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올여름 날씨에 관심이 큰데요.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부터 알아보죠. 네, 해마다 기상청은 여름을 앞두고 이제 여름철에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 여름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매우 뜨거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의 핵심은 이른 폭우와 긴 폭염으로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6월은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원인은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지는 현상인 라니냐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시작된 라니냐는 이번 달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니냐가 끝나는 시기인 여름철 전반, 그러니까 6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미 그 영향으로 지난 11일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다음 달부터 이른 폭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본은 꽤 일찍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장마가 시작될까요? 네, 보통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는 6월 20일 전후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 들어서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굉장히 잦습니다. 네. 원인은 장마가 아니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한 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65년 만에 가장 빠른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 쪽에도 장마가 빨리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쪽에 상층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크게 물러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장마가 시작된다면은 6월 하순 정도에 좀 지역에 따라서는 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평년과 비슷한 6월 하순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지난해처럼 정체가 되면 장마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의 경우엔 올해 두세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강도가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신 기자, 앞서 폭염 얘기도 하셨는데 올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네, 올 여름은 여름철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폭염이 네. 찾아올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8월에 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과 7월에는 북쪽 찬 공기가 자주 밀려오고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만요. 8월엔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평년보다 강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네. 과거 2018년에 한 달 넘는 장기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사망자만 48명에 달했는데요.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강한 폭염이 찾아온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정말로 대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기상청 전망 얼마나 맞을 걸로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난 3년 여름마다 극한 수준의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네. 2018년에는 한 달 넘는 폭염, 그리고 2019년 태풍 7개, 네. 그리고 지난해는 2달에 가까운 긴 장마.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모두 과거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기상청의 장기 전망의 정확도도 그만큼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147명에 달해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전체 피해의 절반이 네. 넘는데요. 사실 기상청의 장기 예보는 여름 석 달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교해서 어떨지 그 경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년값이라고 하면 지난 30년간 평균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평년값을 뛰어넘는 재해, 즉 극값을 내다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재해 피해는 평균이 아닌 극값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올여름에는 집중호우든 폭염이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